인터넷이나 여러 군데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 특히 치과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이 글자대로 읽고 계신 게 정말 사실일까? 뉴스 속의 진짜 스토리, 뉴진스 시작합니다. 감기 제쳤다 신난다.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 치과 질환이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치과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치과 의사가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죠? 한국인이 가장 진료를 많이 받은 게 치과라니까 슬픕니다. 잇몸병,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 1위. 방치하면 염증성 인자 세균이 전신으로 퍼져 위험해. 제목은 참 잘 뽑았습니다. 이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 다 어려운 말이에요. 외래 환자는 우리가 발로 걸어가서 치료받고 도로 걸어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래죠. 치과는 다 대부분이 외래죠. 물론 입원 환자가 있긴 있지만도. 예. 자, 외래 환자 중에 제일 많은 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딱 보면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뭐 이런 것들 다들 갖고 계시죠. 허리 아파도 많고요. 예. 그런데 잇몸병이 그보다 많답니다. 감기를 챙겼다. 외래, 다빈도, 상병. 이제는 대충 뭔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예. 슬픕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가장 많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 통계 1위다. 외래 진료받은 환자는 1880만 명에 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모두가 환자예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 갔을 뿐인 거죠. 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잇몸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치은염은 잇몸 살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치주질환은 잇몸 뼈에까지 염증이 진행된 거예요. 치은염이 진행되면 치주질환이 되는 겁니다. 자, 치은염은 왜 생기죠? 잇몸 주변에 지저분한 세균들과 음식물 찌꺼기가 달라붙어서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잇몸이 부어요. 염증이 생깁니다. 건드리면 피가 나요. 피가 나는 건 몸에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자, 나쁜 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놈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죠. 그럼 우리 쪽에서 누가 가요? 백혈구, 임파구 이런 애들이 가서 나쁜 놈과 막 싸웁니다. 그런데 나쁜 놈이 너무 많아요. 주인이 자꾸 밥을 먹고 이를 안 닦아요. 그래갖고 적군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면 우리 쪽에서는 임파구나 백혈구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거기 가서 싸우고. 그래서 글로 많이 보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가죠? 혈관을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 혈관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 혈관이 오늘 지금 막 만든 거예요. 혈관벽이 얇아요. 칫솔이 닿으면 터져요. 피가 난다는 건 거기가 심한 격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칫솔질하다 여기 피가 나면 여기 피난다. 그리고 여기 안 닦고 또 딴 데를 닦아요. 피가 나면 무서우니까요. 자, 그 자리를 더 닦으셔야 돼요. 더라는 건 박박 세게 문지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균을 살살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정말로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여러 번 닦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잇몸 치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왜요? 다 피가 나거든요, 사람들이. 대한구강보건협회가 필립스 소니케어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를 했다. 1000명을 했는데 62.9%가 잇몸 치료를 했다. 45%가 참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뭘 하는 거죠? 참으면서 내 이가 언제 빠지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뼈가 더 녹을 텐데 피가 나지만 내가 조금 참아보자.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염증 상태의 잇몸 안쪽에는 혈관이 열려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잇몸 염증 세균하고요, 염증 물질이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면 됩니다. 잇몸병 환자는 조산, 아기 가지실 분들 지금 7.5배, 당뇨병 6배, 폐렴 4.2배, 뇌졸중이 2.8배,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이런 거 2.7배, 치매 1.7배 이렇답니다. 그래서 세계 치과 의사 연맹에서도 잇몸병이 되게 중요하다. 전신질환과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닦아야 되느냐? 여기 나오죠. 잇몸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잇몸뼈가 녹아서 치아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해 결국 치아 탈락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닦아야 되느냐?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아야 된다. 치아 표면보다는 치아 사이와 잇몸을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죽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그거죠. 여기 나의사에서도 찾아보시면 제가 칫솔질 얘기한 거 여러 편 있습니다. 올소에. 또 SOOD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보시면 제가 칫솔질 설명한 영상도 있습니다. 꼭 보셔요. 예. 잇몸 예방의 효과적인 양치법이 표준 잇몸 양치법인 변형 바스법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스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언제뿐이냐? 우리나라 6.25 전쟁 전에뿐입니다.
지금 2024년도에 이걸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칫솔도 달라졌어요.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요. 사람들의 식습관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칫솔질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외래 다빈도 질병이 연령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1위가 잇몸병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암이 왜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120세 할아버지인데 그죠? 나는 하루에 2갑씩 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암 걸려요, 폐암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담배 피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진 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치과 질환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고 불소 치약을 쓰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못 닦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스스로 매일매일의 구강 관리를 하면 잇몸병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치도 불소 치약을 열심히 사용하시면 없앨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매일의 습관이 병을 없앤다. 이게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법이 중요하고 도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칫솔질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최신의 칫솔질 방법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잇몸병과 충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올소가 떠들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